다른 거 하면 안 되냐 오늘? 뭐가 다른 거를 해? 안 돼. 자, 우리 은희가 뭐가 질문이 있다 했었어. 맞지? 맞지? 몇 번이야? 8번 8번. 선생님 과학은 필기원 안 뽑아요. 필기왕 안 뽑냐고? 네 내가 필기왕이라서. 필기 무슨 안 뽑으면 안 돼요 저희도? 그렇게 벌써 계산밖에 없는데 수학 필기왕이 없는 것과 유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영어는 꾸준히 필기왕이 등장할 수 있어. 국어는. 그거는 없어요. 이게 등장할 수 있다. 네. 그런 거지. 과학은 뭐 뒤에 조금 가면 계산 나오고 수학이라서 꾸준히 필기왕은 뽑을 수 없어서 뽑지 않는 거지. 자, 갓 삶은 달걀을 찬물에 넣었대. 그럼 참 뜨거웠을 거 아니야. 자, 삶은 달걀의 온도가 70도, 찬물의 온도가 10도였대.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찬물의 온도가 될 수 없는 것은을 물어봤어. 그럼 10도지. 왜? 달걀의 온도가 내려갈 거지.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가 요런 상황일 거야. 요런 상황. 아이고. 뜨거운 물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찬물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달걀도 똑같아. 얘가 달걀이고, 이게 찬물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달걀 온도 내려가지. 근데 이 찬물의 시작 온도가 10도씨야. 뜨거운 물에 달걀의 시작이 70도씨야. 그럼 얘는 10도씨보다 반드시 올라가야만 하잖아. 그치? 얘는 될 수 없는 거야. 이해됐어? 올라가야 돼서 온도가. 괜찮나요? 저 12번 12번. 자, 표는 따뜻한 물이 있는 비컵을 찬물이 담긴 열량계에 넣었을 때, 자, 시간에 따른 두 물의 온도를 측정한 건데 얘네가 22도일 때 열평형이 된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열평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옳은 것만을 골라보래. 자, 6에서 8분 사이에 물은 열평형을 이룬다. 여기서부터 완벽한 열평형이니까 이거 넘어오는 과정에서 열평형이 됐겠지. 그치? 얘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열평형이 됐으니까 이건 맞아. 자, 따뜻한 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둔해진다고 얘기해야겠지. 그치? 그럼 디귿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두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 정도. 온도가 22도로 동일해졌잖아. 온도의 정의가 뭐였어? 입자의 운동 정도가 온도잖아. 그 온도 같으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맞는 말이죠? 그렇지. 기억 디귿에 3번이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어, 알아? 다음 질문 있나요? 없어? 없으면은 A로 갑시다. A로 가서 근데 그 보강이 너무 양이 많아요. 보강이 뭐야? 그 양이 너무 많아요. 무슨 보강? 어떤 보강? 과학 보강 있어? 오늘은? 아니 그 월말 월말 범위가 너무 많다고? 아니 그 맨날 오는 거 있잖아요 목요일에 아, 그렇지. 너무 많아요. 아, 그게 많다고? 근데 그거는 한 단원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다음 월간고사까지 기간이 너무 짧았잖아. 그래서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달로 2월 해서 하자고 했잖아. 다 끝낼 생각하지 마. 수의사는 집신점 너무 안 와도 된다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다음 월간고사라서 어쩔 수 없어. 집에서 풀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요? 그건 안 되지. 월간 보충인 건데. 그거는 다음 달로 2월 해서 나올 거야. 아니면 다음 주에 그 목요일 안 오고 5시에 와도 돼요? 목요일에? 수요일 5시? 네. 수요일 5시에 와. 목요일 안 와도 되죠? 수요일 5시에 오는데 올 수가 있어? 네. 국어가 5시 50분이에요. 그래? 그때 와. 네. 그때 온다고 해. 그리고 이제 뭐 못한 거는 또 다음 주에 하든지. 네. 74로 갑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비온질 해가지고 열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저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얘들아, 여기가 킬로그램으로 나오면 얘가 킬로칼로리면 돼. 만약에 여기가 그램으로 나오잖아? 그럼 얘는 칼로리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키로가 붙으면 키로로 같이 가지고 키로가 안 붙어 있으면 키로가 안 붙은 걸로 같이 가준다고 생각해주면 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거가 내년에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에서 나와. 자, 그래서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야. 물질의 특성. 그래서 자, 비열을 이용하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대. 왜? 물질마다 다르니까 비열이 다르잖아? 그럼 다른 물질이구나. 비열이 같잖아? 같은 물질이구나.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런 거야. 비열이 같으면 같은 물질, 비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비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물질마다 비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은 같은 물질이면 비열이 같은 거기 때문에 비열이 같으면 같은 물질, 비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 이렇게 해주면 돼. 우리 아래다 적어놓자. 비열이 같으면 같은 물질, 반대로 비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 이렇게 봐주면 돼. 물질의 특성이라서. 그럼 잘 보면 물이 비열이 제일 크지? 비열이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킬로칼로리 열량이었기 때문에 물이 온도 변화가 제일 힘든 거야.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 물의 온도, 그 물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비열과 온도 변화. 자,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그렇지? 자,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큰 편인 거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 작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 크고. 둘이 반대 방향인 거지? 둘이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야. 선생님 봐봐. 자, 얘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똑같은 불로 가열을 한다고 해. 얘가 뭐 같은 열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같은 열량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불의 세기를 생각해주면 돼. 불의 세기. 그래서 자, 똑같은 시간 동안 같은 불의 세기로 가열을 했어. 근데 요 초록 색깔 선은 온도 변화가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일어났잖아. 그치?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빨간색은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7칸이나 일어났잖아. 그치? 얘가 온도 변화가 크니까 비열이 작다. 얘가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비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둘이 반대 방향이라고.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비열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비열이 다르면 누구는 온도가 크게 변하고 누구는 적게 변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비열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온도차가 먼저 유발이 돼. 온도차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같은 태양열을 받더라도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열량이 같은 거야. 열량이 같을 때, 자, 열량이 같을 때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비열이 작은 모래가 온도가 높고 비열이 큰 물이 온도가 낮은 거야. 그래서 비열이 작은 모래사장이 온도 변화가 커서 더 뜨겁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온도차가 나타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위도상에 있더라도 해안이 뭐야? 바다가 있는 데잖아. 그치? 물. 그 다음에 내륙지방은 육지가 있는 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물이고 이게 땅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시원하고 온도가 잘 안 바뀌는 거지.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내륙 지방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일교차, 연교차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얘가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얘가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니까 이거의 일교차,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야. 왜? 물의 비율이 제일 크다며. 자, 비율이 크면 어쩐다고요? 온도 변화가 작다며. 그러니까 비율이 큰 물이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지. 됐죠? 그 다음에 물의 비율이 식용유의 비율보다 크대. 물의 비율이 식용유, 콩기름 요거의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자, 질량이 같은 물과 식용유를 같은 온도만큼 변하게 만들겠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가 식용유고 얘가 물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같은 온도 변화를 만들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온도 변화를 4칸만큼 만들 때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식용유는 시간이 4칸만큼만 필요해. 근데 물은 7칸만큼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온도 변화를 만들 때 비열이 클수록 시간을 오랫동안 들여서 열을 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자, 비열이 식용유가 훨씬 작아.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같은 물과 식용유를 같은 온도만큼 변화를 시킨다고 얘기했을 때 물의 가열 시간이 길다. 그래서 물의 열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더 많이 오랫동안 불을 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름바다 같은 데 가보면 바닷물 들어갈 때 신발 안 신고 가잖아.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떠내려가고 크록스도 마찬가지니까 파도 치면. 그래서 왜 그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해 놓은 다음에 파라솔 설치해 두면 여기에 이렇게 파라솔이 있으면 여기 아래는 그림자가 지잖아. 그치? 여기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바다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여기서부터가 완전 불바다지. 엄청 뜨겁잖아. 와. 그래서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바다를 가봤어요. 맨발로. 10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맨발로 바다를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바닷물에 들어가지를 않았지. 다 차라리 수영장 같은 데를 갔지.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밤에는 얘가 엄청 차가워.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건 금방 가열이 됐다가 해가 사라지면 금방 식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보다 얘가 훨씬 차가워지는 거지. 그래서 사막이 육지 엄청 안쪽에 있잖아. 물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사막은 낮에는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만큼 일교차가 많이 크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비열을 활용하는 경우, 자, 열이 이동할 때 온도 변화가 작아야 좋은 경우에는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하고, 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 작아야 할 때는 이걸 사용하고, 온도가 잘 변해야 되는 거에는 비열이 작은 물질을 사용한다.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자, 비열 활용하는 거 물. 대표적으로 비열이 큰 물질이야. 그래서 온도가 많이 바뀌면 안 되는 데에다가 물을 많이 넣어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냉각수. 냉각수는 급격하게 식혀줘야 될 때 냉각수를 사용해. 원자력 발전소처럼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줘야 될 때 냉각수라는 걸 써. 왜? 이 냉각수라는 이름 자체가 봐. 냉각시켜주는 물이라는 의미잖아. 그치? 그래서 열기관처럼 엄청 뜨거운 거를 한 번에 식혀줄 때 써. 왜? 자동차도 얘들아 엔진이 돌아가면 계속 자동차에서 불이 나. 그래서 한여름에 그 자동차 위에 이렇게 그 압률이 있는 이쪽 있지. 그치? 거기 손 올려놓으면 뜨겁잖아. 그게 엔진의 이런 가열 때문이야. 그래서 걔가 폭발하지 않도록 냉각수가 중간에 식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반대로 찜질팩. 왜 막 그 생리 같은 거 하면 생리통 때문에 허리 많이 아프거나 배 많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런 고무 주머니 같은 데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이 집게로 가득 잠궈. 그리고 얘를 이불 같은 거 살짝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등에 기대고 있으면 엄청 오랫동안 뜨거운 게 지속이 되지. 물이 비열이 크니까 오랫동안 온도 변화 없이 따뜻하게 찜질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난방용 온수. 이건 뭐냐면 집에 보일러 이렇게 버튼 누르면 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치? 온도 한 번 올려놓으면 방바닥이 엄청 오랫동안 따뜻하잖아. 왜? 거기에 난방용 온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한 번 올라가기가 힘든데 내려오지도 않잖아. 그쵸?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에 얘네들을 넣어놓는다. 커야 하는 물질에 물을 넣어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뚝배기. 자, 뚝배기 요거가 뚝배기지. 그치? 얘는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엄청 막 화력 엄청 센 불에다가 얘를 팔팔 끓이잖아. 그치? 그래서 뚝배기 채로 이렇게 국밥을 꺼내오면 식탁에서도 펄펄 끓잖아. 그치? 비열이 크니까 이 뚝배기의 온도가 쉽게 안 내려와서 이걸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뚝배기. 그 다음에 자, 양은 냄비는 오히려 반대야. 얘는 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이것도 국 같은 거 금방 끓일 수 있게 하게끔 얘를 사용해. 얘는 금방 안 끓어. 그래서 한 번 끓으면 잘 안 식는 거고 얘는 되게 금방 끓어. 대신 금방 식어. 그래서 라면은 금방 먹잖아. 국밥에 비해서는. 그치? 그래서 식당에서 라면 같은 걸 끓일 때 양은 냄비를 사용을 한다는 거지. 왜? 그래서 여기 학원 건물 나가서 바로 옆 건물에 김밥나라 있잖아. 거기서 라면 시키면 다 이거예요. 빨리빨리 끓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온도가 올라서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프라이팬도 계란 후라이 뚝배기에다가 하면 왼종일 걸려. 근데 프라이팬은 열 전도율이 높은 걸로 해놨잖아. 금방 뜨거워져서 요리를 금방 뭐 익혀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과 뚝배기는 비열이 큰 물질을 사용한 거고, 양은 냄비는 혹은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은 물질을 사용을 한 거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됐죠? 자, 여기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질량은 사실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램이나 킬로그램 쓰는 거. 근데 위도라는 게 뭐냐면, 왜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가로선이 있고 세로선이 있어. 세로선.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는데 가로선을 위도라고 부르고 세로선을 경도라고 불러. 그래서 이 지구의 기후, 덥냐 춥냐 이거는 위도가 결정해. 여기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위쪽을 북반구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부르지. 그렇지? 위쪽을 북반구 아래쪽을 남반구 이렇게 부르는데, 자, 북반구 쪽은 우리나라 북반구잖아요. 그치? 자, 북반구 쪽 얘를 기준으로 점점 멀어져서 여기 끝에가 북극이야. 그럼 반대쪽은 남극.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덥고 일로 갈수록 점점 추워지는 거야. 요거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온도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같은 위도대라는 말이 기후가 똑같을 때, 온도가 똑같을 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위도라는 말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봐. 그래서 여기 뭐라 돼 있어? 위도가 같으면 태양열이 복사되는 정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기후가 같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사회를 공부를 하면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이런 걸 배워. 배웠나 이미? 한대기후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열대기후에는 막 스콜 같은 비 내리고, 건조기후는 사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온대기후, 북한은 냉대기후고, 북극은 한대기후야. 엄청 추운 곳. 그래서 위도가 같으면 온대기후끼리, 뭐 열대기후끼리 이렇게 기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기후. 과학하려면 이것도 같이 알아줘야 돼. 사회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연교차. 왜? 일교차는 하루의 온도 차이지. 그치? 일교차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일교차는 가장 높은 온도, 가장 낮은 온도 사이의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가장 낮은 온도. 근데 이게 하루 일자잖아. 그래서 하루 중인 거야. 그럼 우리 오늘의 일교차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오늘의 일교차를 보겠습니다. 말해. 선생님 몇 시예요? 미리야. 오늘의 일교차
최고 기온. 오늘. 자, 이게 최저 기온, 이게 최고 기온이야. 30네? 자, 오늘 최저 기온이 24도였고 최고 기온이 33도였어. 그러면 하루의 온도 차는 몇 도야? 11도? 11도? 9도. 9도지. 그치? 이렇게 구하는 게 일교차야. 연교차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 사이를 보는 거였으니까 얘는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기온 차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거다. 연교차, 연교차.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체온 유지에 필요한 우리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70%가 물이래. 와, 대박. 우리 몸의 70%는 물이래. 근데 물은 비열이 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 정상 체온이 보통 얼마로 알고 있어? 정상 체온? 36.5도. 대충 그렇게 얘기하지. 그치? 만약에 정상 체온의 기준이 36.5도라면 이게 정상 체온의 기준이라면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면 체온이 조금 올라가기는 해. 그럼 땀나지. 더우면. 그치? 체온 올라가면 땀나지. 그래서 다시 내려가. 너무 추워. 그럼 몸이 막 덜덜 떨리면서 내려가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체온이 변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생각보다 활용을 하는 데가 많죠? 맞나요? 이거는 기다려보세요. 뒤에 문제 푸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숙제로 내줘야겠다. 자, 이거는 숙제로 해오시고 75페이지 넘겨서 76페이지로 가봐요. 비열과 열팽창. 자, 이제 열팽창으로 왔어. 비열 먼저 했으니까 열팽창으로 왔어. 어디 하지 그냥. 자, 열팽창.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자,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혹은 길이가 같이 증가한대. 아, 오케이. 온도 높아지면서 같이 커지는구나.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이거 나와 있네. 자, 온도가 높아져. 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많이 민다고 했잖아. 그치? 많이 민다고 했으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했지. 그치?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 이만큼만 밀었어. 온도가 낮을 때. 근데 온도가 높으면 엄청 많이 밀 거 아니야. 그럼 얘네의 부피가 이만큼으로 커진 거야. 원래 이만큼에서. 그런 거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물질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거다. 자, 그래서 봐. 모든 물질에서 열팽창이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지. 근데 열팽창 정도가 물질에 따라서 다르대. 대체로 기체가 열팽창을 엄청 많이 해. 고체는 잘 못해. 대체로 그런 편이야. 그래서 고체의 열팽창 여기 나와 있네. 열팽창 정도는 대체로 이렇게야. 물 때문에 그래. 물 때문에 그렇긴 한데 대체로 기체가 열팽창을 엄청 심하게 해. 왜냐면 기체는 이미 입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 그래서 좀만 열을 주면 막 여기저기 튕길 수가 있어. 근데 고체는 너무 가까우니까 열을 많이 줘야 열팽창을 많이 할 수 있고, 액체는 고체보다는 멀지만 기체보다는 가까워서 열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거다. 그래서 자, 액체 열팽창 봅시다. 자, 물이나 에탄올과 같은 액체를 담은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 자, 근데 여기다가 색소를 조금 타. 색소를 조금 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개를 덮어놓은 여기 빨대를 이렇게 꽂아놓은 거야. 여기다가 색소를 조금 타서 온도가 낮을 때 물의 높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얘를 팔팔 끓는 물로 가열을 한다던가 물중탕을 시켜. 물중탕을 시키면 액체가 온도가 오르면 열팽창 한다며, 부피 늘어난다며. 그래서 물의 부피가 늘어나서 열을 줬더니 와, 나중 높이가 여기까지 올랐어. 원래 높이가 여기쯤이었는데 이만큼 열팽창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만큼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물 안쪽에서 미는 힘이 생겨서 올라오게 된 거야. 이해되죠? 그런 거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앞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 했었잖아. 열평형 할 때.
그치? 열팽창도 마찬가지야. 열평형을 할 때 찬물에 있는 애는 온도가 높아져서 뭐 입자 운동 활발해져서 거리 멀어진다 이거 찬물은 따뜻한 물은 반대였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가열을 하면 무조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머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부피가 증가한다. 이게 열팽창. 어디 보고 있는 거지? 어디 보고 계세요? 여기 보고 계세요? 빠른 걸 집중을 해요. 자, 근데 잘 봐. 비열은 누가 크다 했어? 비열은 물이 제일 커요. 비열은 물이 제일 커. 비열은 물이 제일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지.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건 물질의 온도가 많이 증가할 수 없다는 얘기야. 똑같은 열을 주면 얘가 물, 얘가 에탄올이라고 해. 똑같은 열을 주면 여기서 시작해. 물은 이만큼 오르면 에탄올은 온도가 이만큼 올라. 그럼 열팽창은 온도가 많이 오른 에탄올이 심하겠지. 그치? 이거는 비열 때문에 그래. 그치? 자, 비열이 에탄올이 물보다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에탄올이 물보다 커. 그치? 그래서 나중 온도가 이렇게 되잖아. 나중 온도가 이렇게 돼. 온도. 나중 온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열팽창 정도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중 온도가 낮아서 열팽창 정도는 낮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열팽창 전에 비열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됐나요? 액체에서의 열팽창. 자, 아래쪽에 일상생활에서 액체에서의 열팽창 어떻게 사용하니? 음료수병. 자, 온도가 높아지면 음료가 팽창해. 그래서 얘 빵빵해져. 빵빵해진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해서 터질까봐. 그런 거다. 얼마나 열팽창할지 모르니까. 액체마다 비열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알코올 온도계. 이거 알코올 온도계도 있고 수은 온도계도 있어. 알코올도 에탄올이랑 다 똑같은 비슷한 부류야.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지. 그치? 그러니까 열팽창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며.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것도 있고 수은 온도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액체.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도 있고 수은 온도계도 있다. 이거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왜 학교 같은데 보건실에 이런 거 걸려있잖아. 기온 같은 거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열팽창 성질을 이용한 게 알코올 온도계, 수은 온도계나 음료수병에 음료를 꽉 채우지 않는 것, 이것들이 이용이 된다. 옆에다가 알코올 온도계 옆에다가 수은 온도계라고 적어놓자. 수은 온도계. 수은. 어떻게 생긴 건지 보여줄게. 이게 약간 액체 색깔이 다른 거야. 액체 색깔이 좀 다른 거다. 아이고, 온도 반사되는 거야. 됐다. 자, 알코올 온도계와 수은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이렇게 생긴 거, 빨간 색깔. 이 알코올 온도계 빨간 색깔인데 수은 온도계는 이렇게 생겼어. 반짝거리지. 순이 금속이에요. 실온에서 액체 상태일 수 있는 금속이라서 액체니까 액체에서 열팽창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사용하는 거라 생각해주면 돼. 수온 온도계는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보는 거, 눈금 보는 건 똑같아. 이렇게 아래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알코올 온도계는 많이 봤으니까. 학교, 초등학교에서 실험 같은 거 하면 이거 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 눈금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다. 둘 똑같은 거야. 액체라서. 그 다음에 고체. 자, 고체는 부피가 커지는 것도 하는데 대체로 길이가 좀 길어지는 편이야. 부피가 팽창하는 것도 있지만 길이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팽창을 하는 편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아. 위에서 액체 상태일 때도 가열 전에는 온도 낮고 가열 후에는 온도가 높아져서 열팽창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외벽, 건물 외벽에 가스관 같은 거 있으면 다 이렇게 끼어 있잖아. 이게 이렇게 일자잖아? 일자면 열팽창을 하면 여기가 늘어나다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돼. 휘어서. 금속 휘면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휘는 거를 방지해도 이렇게 그냥 꺾이고 말게끔 두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휘어두게 만든 거야. 그런 식이다. 그래서 파손되지 않도록 구부러진 모양으로 만든 거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 그래서 철근이랑 콘크리트는 열팽창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돼 있지. 그치? 만약에 철근이 팽창하는 정도가 콘크리트가 팽창하는 정도랑 달랐으면 여름에 엄청 덥거나 겨울에 엄청 춥잖아? 그러면 건물에 금 가야 돼. 왜? 팽창 정도가 다르니까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다음에 다리의 이음에 왜 우리 서울로 가는 길에 머시기 대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성수대교, 한강대교, 천호대교, 한남대교, 마포대교, 잠실대교 엄청 많잖아. 그런 대교들은 다 여러 개의 다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둔 거야. 근데 한여름에 열팽창 할 거 아니야. 그치? 열팽창 하니까 한여름에 여기가 휘어서 올라가지 않게끔 아예 그냥 틈을 벌려놓는 거지. 이음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 전철 지나갈 때마다 주기적으로 덜컹덜컹 하지. 그 덜컹덜컹 하는 게 선로도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 왜? 한여름에 이 금속이 열팽창을 해서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덜컹거리는 정도가 훨씬 심해. 여름은 조금 이어져 있어서 덜 덜컹거리는 편인데. 그 다음에 내열유리. 이 내열유리는 유리가 원래 급격한 열 변화를 주잖아. 너무 뜨겁게 하거나 너무 차갑게 하면 깨지는 성질이 있어. 근데 내열은 비열이 큰 유리야. 비열이 큰 유리. 그래서 비열이 크면 아까 우리 위에서 뭐 봤냐면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래서 열팽창이 작다고 얘기했지. 이거 봐. 얘도 똑같아. 열팽창 정도가 작아서 유리가 안 깨진다는 거야. 그런 유리다. 이런 유리들이 있다. 왜 다요? 별거 없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은 어떤 식이냐면 이거를 회로도로 그리면 이쪽에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아니, 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거야.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착 붙여놔. 완벽하게 착 붙여놔. 근데 이게 얘네가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것도 금속이야. 그래서 이렇게는 붙어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흘러. 근데 여기 전류가 흐르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전제 조건이 아래쪽에 있는 게 열팽창을 잘하는 애. 열팽창을 잘하는 애. 위쪽에 있는 애가 열팽창을 못하는 애야. 열팽창을 못하는 애, 잘 못하는 애. 상대적으로. 그럼 얘가 열팽창을 많이 하니까 얘가 엄청 커지겠지. 그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애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딱 붙여놨다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휘는 거야. 딱 붙여놨기 때문에 휘는 거다. 그래서 얘네가 원래 온도가 낮을 때는 둘이 똑같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을 잘하는 애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휜다는 거야. 자, 바이메탈은 요렇게, 그래서 이걸 바이메탈이라고 부르는데 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다 적어놔야지. 바이메탈은 자, 보세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에서 작은
휜다. 이거 무조건이야. 여기 위에 쨍까맣게 적혀있긴 하죠? 열팽창 정도가 작은 근쪽 쪽으로 휘어진다고. 근데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휘어지니까 자, 얘가 커요. 얘가 작어. 어때? 요 방향으로 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요 방향으로 휜다. 됐죠?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는지 알아? 왜 집에 내가 보일러를 26도까지 맞춰놨다고 해. 그치? 26도까지 맞춰놓으면 26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보일러가 딱 꺼지지. 이거야. 25도까지는 이러고 있다가 26도 딱 되잖아? 그럼 바이오메탈이 이렇게 휘어. 이렇게 휘어. 그래서 떨어지니까 더 이상 도선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끊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이제 난방기가 안 돌아가다가 그때 시간 지나면 무조건 식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식으면 이렇게 휘어졌던 게 탁 내려와서 보일러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뭐 있어? 요 아래쪽에 전기 주전자. 자, 여기 전기 주전자 여기 보여 바이메탈 요 아래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요 유리가 있는데 왜 유리가 안 그려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자,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물을 이제 펄펄 가열을 해. 이 엄청나게 뜨겁게 가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정 온도까지 딱 올라가잖아.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 100도씨까지 딱 올라가면 바이메탈이 이렇게 휘어서 얘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것처럼 휘어서 도선을 끊어버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다가 온도가 딱 되면 어때? 커피포트 하는 거 버튼 탁 올라오잖아. 더 이상 못 끓이게 하려고. 도선이 끊어져서 그래. 그럼 만져도 되겠다. 그다음 토스터도 어때? 다 구워지면 탕 하고 튀어오르지 빵이. 그치? 전기밥솥도 일정 정도까지 온도 가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밥 칙칙하면서 김 빼고 다 되잖아. 시간을 정해둘 수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적정 온도가 있는 거라던가 하면 다 똑같이 바이메탈을 사용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봐.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를 차단해야 돼. 너무 끓이면 타니까. 그치?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바이메탈을 사용한다 생각하면 돼. 바이메탈의 중요한 건 뭐다?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휜다고. 알겠지? 작은 쪽을 바라보게끔 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쪽은 숙제를 해오시고 우리는 뒤에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같이 풀어요. 자, 이거 보고 뒤에 옆에 페이지 이제 문제 풀 거야. 자,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액체 비열 비교하기.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 잘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어. 열팽창도 그래서 잘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어. 맞지? 거의 연결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자, 물의 온도랑 식용유의 온도. 자, 얘네 둘을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요. 여기 뭐 이것저것 말이 있는데. 자, 얘네들 비교를 해봤어. 얘는 똑같은 세기로 가열을 했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용유는 온도가 척척 올랐는데 물은 그만큼 잘 오르지가 못했지. 그치? 그래서 물의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식용유가 물보다 크다. 그러면 온도 변화라는 거야. 여기 위에 있네. 자,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물보다 크다.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은 물의 비열이 식용유의 비열보다 크다는 거야.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면 비열이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난 식용유가 물보다는 비열이 좀 작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이게 온도 변화라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실험을 가열을 한 거잖아. 근데 얘들아 냉각해도 똑같아. 변화라는 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냉각시킬 때도 물은 잘 안 식어. 기름은 금방 식는 데에 비해서. 그래서 온도 변화이기 때문에 냉각시킬 때도 온도 변화, 가열시킬 때도 온도 변화야. 그래서 똑같은 거야. 식힐 때도 물은 잘 안 식고 식용유는 잘 식는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따라서 냉각시킬 때도 물은 식용유보다 온도 변화가 작대잖아. 그치?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를 하면 물은 비열이 크니까 가열도 잘 안 되고 식지도 않아 잘. 근데 기름은 비열이 작으니까 금방 끓다가 금방 식는 거야.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에, 아이고, 이거부터 채워보자. 자,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액체 비열 비교하기, 물과 식용유의 같은 머시기를 가하기 위해 두 액체를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한다는 건 열량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치? 아까 가열 시간이 크면 열량을 더 많이 준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세기로 가열하면 식용유가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 크겠지? 식용유의 온도가 물보다 더 크게 변한다. 그 다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거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식용유가 더 커야지 온도 변화가 크니까 식용유가 물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질량이 같은 물과 식용유를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식용유가 더 작지 물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했잖아. 비열이 크니까. 이거는 작다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을 같이 봅시다. 자, 물과 식용유를 각각 금속 비커에 넣고 비열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대. 자, 유의사항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래. 보안경, 실험복, 내열장갑 착용해야 돼. 왜? 가열할 거잖아. 위험하지? 위험하니까 이거 착용해야 되고. 자, 니은에 온도 센서의 끝부분이 비커 바닥에 닿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비커 바닥에 닿지 않고 물질의 중심부에 있도록 얘기를 해야 돼. 자, 여기 나와 있어. 유의점. 온도 센서 끝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물질의 중심부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방금 기억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 식용유가 갑자기 끓어오르거나 튈 수 있으므로 천천히 가열한대요. 그래? 자, 그럼 다시 확인해보자. 바로 나왔네. 그럼 이거 맞는 말이지. 그죠? 다음에 그럼 답이 기억 읽으시고 2번 내려가봐요. 자, A와 B는 물과 식용유의 온도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온도가 A가 더 많이 변했지. 그러면 A가 식용유고 B가 물이면 되겠네. A가 식용유, B가 물. 자, 연결 문제 3번이야. 자, 3번. A와 B. 자,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어때? 식용유가 셌잖아. 식용유가 셌네. 자, 그래서 기울기도 식용유가 훨씬 컸어. 그치? 자, 근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비열은 물이 크니까 열량도 물이 많이 필요해 라는 얘기지. 그죠? 4번은 뭘 물어보는 거라? 질량이 같은 물과 식용유 가열 자동차에 놓고 동시에 가려야 돼. 열량 똑같네. 비열이 물이 크니까 온도 변화 식용유가 크겠지. 바로 물어봤네. 식용유가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죠? 식용유. 자, 위와 같이 예상한 까닭 서술해보래. 서술을 해봅시다. 자, 5분 후 식용유와 물주. 자, 비열이 클수록 물질의 온도 변화가 작음으로 작다. 비열은 물이 식용유보다 크므로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크다. 이런 얘기죠. 가을이 있어요? 아니, 없어. 가위 없어. 있었으면 좋겠다. 자, 75에 자 오른쪽에 자 이거 뭐요? 열량. 그렇지. 와, 지니어스네.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뭐라 해요? 비열. 그렇지. 비열. 자,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조금 더. 그렇지. 작죠. 작다. 자, 비열이 제일 큰 거 누구라 그랬어, 아까? 물. 그렇지. 물. 자, 그럼 왼쪽에 자, 1번에 2번만 X야. 비열이 크면 물질의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틀렸네. 자, 여기도 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얘네 똑같이 가열했어. 온도가 B가 더 크게 변했지.
비열이 B가 작으니까. 그치? 자, 온도 변화는 B가 커. 왜냐면 비열이 B가 작으니까. 그래서 열량도 B가 조금만 있어도 돼. 였죠? 왜? 틀렸어요. 뭐 틀렸는데? 2개. 어? 이거랑 이거 같다 생각하면 돼. 같은 온도만큼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과 비열이 완전히 그냥 같은 거라 생각하세요. 똑같은 부등호여야 되니까. 그죠? 비열과 온도 변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모래사장이 뜨겁대. 왜? 모래의 비열이 바닷물의 비열보다 작잖아. 그치? 작음으로. 그 다음에 태양열을 받아도 모래의 온도 변화가 물의 온도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다. 자, 비열 큰 거 활용한 거면 큰, 작은 거 활용한 거면 짝쓰래. 자, 찜질이면 큰 거야, 작은 거야? 물이니까. 큰 거. 그렇지, 큰 거. 자, 음식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해. 뚝배기면 비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그렇지, 오랫동안 따뜻하게니까. 자, 식재료 빠르게 조리하겠대. 빨리 온도 높여야 돼. 그럼 비열 작은 거 써야겠지. 작은 거. 그 다음에 자, 냉각수. 물이지. 물은 비열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그렇지, 큰 거. 그렇지, 큰 거. 자, 다음에 넘겨서 일로 가봐. 열팽창 여기 보자. 자, 열팽창.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길이나 뭐가 증가해? 사이즈 커지는 거 뭐라 그랬어? 그렇지, 부피. 자, 온도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그렇지, 활발해지죠? 자,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그렇지, 멀어지죠.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자, 바이메탈은 온도가 큰 데서 작은데, 열팽창 정도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 그랬죠.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왼쪽에 얘는 X가 1번과 2번이야. 자, 1번. 물질의 온도 높아지면 부피 증가해야지. 열팽창 해야 되니까. 그쵸? 자, 온도 높아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질 거지.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에서 모두 열팽창 잘 일어나는데 기체가 크고 그 다음에 액체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물질의 종류에 따라도 다르다 그랬어. 자, 6번 봐요, 그러면. 자, 6번. 자, 고체의 입자 모형. 자, 얘네 온도를 비교해보래. 그러면 이쪽이 팽창해 있네요. 자, 액체의 입자 모형. 이쪽에 팽창해 있네. 그렇지? 꼬리를 봐도 괜찮고. 열팽창을 활용한 예로 옳은 거를 골라보래. 높은 온도에서 음력 팽창해서 끝까지 안 채운다. 맞아. 자, 온도 변화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가스관. 그래, 구부려서 하는 거. 이제 얘가 액체 열팽창, 얘는 고체 열팽창을 본 거지. 자, 뚝배기는 비열을 활용한 거예요. 열팽창이 아니야. 고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자, 여름철 도로에 균열 생기지 않도록 이음메탄 만든다. 이게 고체 열팽창을 좀 주의하게끔 만든 거라서 D군만 답이 아니겠다. 자, 열팽창 뭐라고? 리을은 만든 거요. 왜냐면 일부러 열팽창 하니까 틈 해놓는다 했잖아. 그지? 자,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했잖아. 니은 고르면 되겠죠? 근데요, 그 중간에 이거 뼈 있잖아요. 뼈. 못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럼? 좀 말랑말랑한데요? 연골이라서. 그래도 여기다 코 뚫는 건가? 그렇지. 그냥 뼈는 뚫을 수 없어요. 골절이야 그거. 그렇잖아. 연골, 귀나 코는 연골이라서 뚫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귀 연골 뚫어도 조금 뚜둑 소리 나. 별로 안 나는 애. 월간 버섯 한 50문제 낼 거나. 자, 봅시다. 1번 내가 풀어야 되는구나. 해볼게요. 자, 같은 질량의 물과 콩기름. 자, 비열은 물이 크다 그랬어. 그래서 어때? 온도 변화가 얘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온도 변화가 훨씬 얘가 잘 일어나네.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 잘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런 거 골라보래.
자, 5분 동안 여기까지 물의 온도 변화와 콩기름의 온도 변화. 물의 온도 변화는 20도에서 40도 갔으니까 물의 온도 변화 20도. 그 다음에 얘는 20도에서 70도까지 갔으니까 콩기름의 온도 변화 50도. 자, 20대 50은 2대 5지. 5대 2가 아니라 2대 5. 그 다음에 니은에 물의 비율과 콩기름의 비율의 비는 2대 5이다 라고 얘기했네. 그럼 이것도 확인을 해보면 돼. 왜? 잘 생각해봐. 비율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랬잖아. 그치? 이걸 우리는 반비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수학에서 반비례가 나오면 2개면 자리 바꾸면 된다 그랬지. 정확하게 반비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2분의 1 대 5분의 1로 만들어줘야 돼. 얘를 반비례라고 얘기하면 2분의 1 대 5분의 1로 해주면 돼. 자, 2와 5의 최소 공배의 수는 10이지. 양변에 10을 곱하면 5대 2가 됩니다. 이게 5대 2라서 틀렸어. 반비례라서. 그죠? 자, 디귿에 같은 질량 같은 온도의 물과 콩기름을 냉각장치로 냉각해. 그러면은 물이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고 했지. 그치? 물이 온도 변화 잘 안 일어나니까 물이 더 천천히 낮아질 것이다. 이게 맞네. 답은 2번이죠. 자, 아라는 이번에 몇 번을 골랐나요? 3번 정답. 이거 맞았니? 그럼. 네. 자, 온도 변화비부터 확인해봐. 자, A 온도 변화 몇 도야? 30도지. B는 온도 변화 몇 도야? 60도지. 자, 그럼 온도 변화의 비는 1대 2. 비율은 뒤집으라 그랬지. 2대 1. 1대 2. 2대 1.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수아는 3번 몇 번 불렀을 거나? 5번이요. 정답. 기억은 왜 틀렸나요? 굳이 같을 필요가 없긴 해. 기억은요. 네. 물과 식용유의 부피요? 그게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안 돼. 정말. 뭐가 같아야 될까, 그러면? 부피 말고? 질량. 그렇지. 와, 왕정답. 은희야, 왜 그러니? 떨어졌어요. 뭐가 또 떨어졌어? 스프링이. 왜 이러는 거? 스프링이 왜 자꾸 떨기는 거예요? 내 너무 참나? 이해해주세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방금 뭔가 이렇게 튀기는 소리가 났는데? 아니, 스프링을 왜 튀기는데? 아니 튀긴 게 아니라 떨어진 거예요. 그니까, 아니, 가만히 쓰는 샤프인지 볼펜인지 스프링이 왜 튀기는데? 그냥 버려. 자, 우리 은희는 4번을 몇 번을 골랐을 거나? 2번. 와, 정답! 그죠? 이열. 이건 뭐 고를 게 없어. 다음, 수아 5번에 몇 번 골랐겠니? 4번. 와, 왕정답! 기억은 왜 틀렸나요? 기억은요. 네. 에탄올, 콩기름, 물이라서요. 아, 이렇게라서? 그죠? 비열의 반대. 좋았어. 다음에 액체 종류마다, 그치? 이건 물질의 특성, 비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다음 수조에 넣기 전 유리관에 들어있는 새 액체의 처음 높이 같게 해줘야 얼마큼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다음 우리 은희 6번 몇 번 골랐니? 3번. 정답.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지. 입자의 크기는 늘 일정해야지. 다른 게 바뀌어야지.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그림은 금속 막대를 가열했을 때 얘 가열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톡톡 밀어서 얘가 이렇게 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금속 막대의 길이가 많이 늘어날수록 바늘이 더 심하게 움직인다. 더 많이 미니까. 그치? 자, 이 장치를 통해서 철, 구리, 알루미늄을 가열했을 때 바늘이 움직인 각도. 자, 얘가 많이 늘어날수록 각도가 크대. 그러면 이 얘기는 열팽창이랑 각도가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열팽창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비열을 물어본다면 뒤집어서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그쵸? 그랬어. 자, 그럼 이제 골라봅시다. 왜 이럴까? 왜
뻘하게 아니야, 팔이 너무 아파요. 빨리 왜 아파? 몰라요. 아파하세요. 자, 기억에 금속을 입장하는 구성하는 입자의 개수. 이거는 일정하지. 일정. 그 다음에 구성하는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진다. 이건 맞네. 그치? 이게 열팽창,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니까. 다음 새 금속 중 알루미늄의 열팽창 정도 7보다. 맞네요. 너무 좋은데? 뭐지? 다음 우리 아라 4번 골랐을 거는 3번이다. 그지? 왜? 작은 쪽으로 빈다 했잖아. 작은 쪽으로 비니까 이렇게. 작은 쪽으로 비니까 이렇게. 작은 쪽으로 비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B가 다른 것들보다 제일 크고 C보다 A가 그냥 이렇게. 그럼 딱 되겠지. 이게 뭐예요? 서술형 해야지. 뭐 해. 서술형 봅시다. 자, 우리는 플라스크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가열했대요. 그럼 물 입자의 온도가 배치가 어떻게 변하냐? 어때? 물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고 온도 올라가니까 활발.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진다. 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어. 진정해요. 됐죠? 내려간다. 2번. 갓 삶은 달걀. 뭔 맛이야? 선생님 달걀 맛 기억도 안 나지? 못 먹어가지고. 자, 갓 삶은 달걀을 찬물에 넣대요. 그럼 식히겠네. 삶은 달걀 엄청 뜨거울 거 아니야. 자, 이때 시간에 따른 달걀과 물의 입자 운동 배치가 어떻게 변하냐? 그럼 달걀은 식는 거지. 달걀은 온도가 감소하니까 입자 운동 둔해지고,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겠지. 그죠? 이제 찬물은 거꾸로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찬물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열평이 안 써요? 마지막에 쓸게요. 결국 같아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열평형에 도달하면 달걀과 찬물의 입자의 운동 정도는 안 변한다. 자. 막 다음에 이거 요새 미국에서 많이 쓰잖아. 미국 너무 더워가지고 유럽이랑 미국에서 바깥에서 월드컵 본다고 뭐 사람들 기다리거나 막 이럴 때 너무너무 더우니까 온박담회를 이렇게 써. 그러면 반사해. 열을 막 다 반사해. 시원해. 그래서 온박담회 위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호일 담근 거 아니에요? 약간 조금 달라. 호일 전체가 뜨거워지잖아. 그치? 근데 얘는 위쪽에 은박담요가 있으면 아래쪽에는 열을 차단해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은박다면은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어떤 은박다면은 열을 방출하는 성질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은박다면은 일단 모든 은박다면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복사열도 반사.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왜 사람이 여기에 있고 은박다묘를 이렇게 덮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빛도 반사해. 다만 내부에서 방출되는 빛과 열을 모두 반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덮어놓으면 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바깥에서 뭔가 들어오지도 않지만 안에서도 뭔가 나가지도 않는 거야. 그런 식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으면 이 안에가 계속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 서술하래. 복사의 이동 방식을 사용해서 서술하라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은박다면은 우리 몸으로부터 복사로 방출되는 열을 반사시켜서 담요 안에 가둘 수 있다. 가둘 수 있게 하여 체온 유지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추울 때. 궁금하면 써보고 싶어. 무슨 느낌이었지?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 반사하니까. 다음에 4번으로 가봐요. 자, 그림과 같은 우주복에는 우주비행사의 체온 유지를 위해 신체 주변으로 물이 순환하도록 만든 장치가 달려있다. 물은 비열이 크다 그랬지. 그치? 그럼 체온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되겠네. 그치? 물은 비열이 크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랫동안 온도 유지가 가능하므로 체온 유지에 적합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지. 됐죠? 읽어봅시다. 5번. 자, 테니스 라켓의 모습을 나타낸 거야. 자,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인 테니스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선수들은 여름에는 라켓의 줄을 팽팽하게 조인대. 늘어나니까 팽팽하게 조이고 겨울에는 수축하니까 느슨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왜 이렇게 하냐? 자, 여름에는 열 팽창에 의해서 라켓 줄이 팽창하고 겨울에는 열 팽창에 의해 라켓 줄이 수축하므로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팽팽하게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느슨하게 온다. 라켓의 줄이 팽창하니까 그런다 생각하면 돼. 금속도 그렇지만 라켓 줄도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단원이 끝났어요. 대박스 일주일 동안 단원 하나를 봐. 그러면은 지금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숙제를 지금 하세요.